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제 3절입니다. 응급처치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경호활동 중에 우발 상황 발생으로 인해서 환자가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응급처치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경호응급처치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경호 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반 조치를 가리키는 것이고, 특히 이제 부상자나 환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에 전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적절한 처치와 보호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환자의 고통도 덜어줄 수 있고, 그리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간단한 조치를 우리는 응급조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성 또는 목적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는 이제 응급조치의 대상이 되는 사고가 터지지 않게 하는 것이 일단 목적이죠. 사전 예방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황이 터졌을 때는 처치를 해야 되는데 그 처치 과정에 대한 부분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상한 그 상태에 맞춰서 적절하게 처치를 함으로써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응급조치가 적절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제 회복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이 좌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경우 대상자가 생존하게 만드는 거죠. 살아남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응급처치의 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실제로 경우 대상자와 경호원의 보호 혹은 회복을 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시 범위 관련 부분을 보시면 응급조치는 개념에도 나와 있다시피 전문적인 이 전문 의료인의 처치를 받기 전까지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리를 하는 것을 우리는 응급조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조치를 하다가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인에게 인계가 되어질 때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계가 되어진 후에도 일반적으로 그의 지시가 있으면 따라 주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응급조치원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응급조치를 하는 사람의 안전을 일단 살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환자나 부상자에 대한 생사를 판정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의사가 와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응급조치 하는 사람이 생사를 함부로 판정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원칙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별표가 3개짜리죠.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어디까지나 응급조치는 응급조치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문 의료인의 처치가 있을 때까지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전문 의료인이 오시면 인계를 해주시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실시 범위이고 그 안에 보면 별표가 3개짜리가 있죠. 그 다음 법적인 문제들이 일부 있게 되는데요. 응급처치를 하기 전에 부상자의 이 의식불명 상태가 아니면 처치자는 반드시 부상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때도 이제 명시적인 동의를 받는 경우도 있고 묵시적인 동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환자의 의식이 없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경우일 때는 환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그 다음 행동 요령입니다. 응급 구조 활동의 원칙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순서가 나와 있죠. 제일 첫 번째는 현장 평가의 실시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안전 여부 그리고 위험 요소를 일단 제거하고 현장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부상자의 수를 파악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일단 현장 평가의 실시입니다. 두 번째는 1차 평가입니다. 1차 평가라고 해서 3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 기도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어줌으로써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호흡입니다.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순환이 되고 있느냐, 즉 심장이 활동을 하고 있느냐, 그 심장 활동에 따라서 혈액순환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